오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FOMC 의사록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시장이 지금 얼마나 볼 게 없었으면은 며칠 전부터 뭐 네. 다들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뭐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을 주목하고 있다. 네. 아무것도 없었다고 표현할 만큼 지난 6월 FOMC에서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건 그래요. 예. 네, 이미 그때 뭐 점도표로 할 얘기 다 했고 기자회견에서 할 얘기 다 했고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많은 위원들이 생각보다 이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 어쨌거나 이 테이퍼링이 앞으로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고 시장도 뭐 전혀 뭐 FOMC 의사록 때문에 뭔가 움직였다라고 하기는 그한 상황이었죠. 네. 그냥 시장에서 다만 이게 이제 눈길을 겁니다. 이 테슬라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빨간색의 나스닥 어제 또 올랐잖아요. 그 와중에. 네, 아마존 좋죠 요즘에. 올랐는데도 테슬라는 지금 며칠째 이렇게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 나스닥 상승보다도 테슬라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어떤 지수를 갖다 견인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고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6월 달에는 테슬라가 순매수 규모가 확 줄어가지고 네. 우리 저 서학개미라고 이렇게 뭐 흔히 표현되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순매수 순위에서 35위까지 처지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네, 많이 더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러면 1위 한 게 요즘 뭐 메타버스 아주 또 갑자기 국내에서 네. 자주 언급되는 그 관련주인 로블록스 게임주인데 이 무렵에 이 땡긴 게 보니까 우리 또 한국 사람이 땡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메타버스 쪽이 뭐 아직도 일부 주위에 이렇게 저도 꽤나 그쪽으로 늦은 편인데 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늦은 편인데 저보다 더 늦은 저 후배들도 있어요. 메타버스가 뭐냐? 네, 택시나 버스 할 때 버스인 줄 알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글쎄 조금 이렇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너무 우리가 워낙에 이렇게 많은 뭐 유튜브까지 포함한 경제 관련, 주식 관련 매체들이 있는 가운데에 한 군데서 이렇게 이슈화하면은 또 다들 와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지금은 여기저기서 또 메타버스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매트릭스 무슨 뭐 아바타 그리고 뭐 서로게이트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 결국 보면 그 할리우드의 영화가 적어도 10년 아니면 20-30년을 갖다 앞서서 이렇게 맞아요. 예시하는 네. 거. 과거에 우리 뭐 007 영화 보면서 저런 세상이 올까 싶었던 거 네. 금방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가는 거고 뭐 메타버스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미 10대들은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세상인데 너무 뭔가 또 전혀 모르던 걸 갖다가 새롭게 나온 것 같고 여기가 무슨 노다지가 되는 것처럼 너무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 또 하나 시장 흐름에서 유가가 이틀 연속 이렇게 조금 큰 폭으로 밀렸는데 브렌트 차이 그렇죠. 이게 이제 차익 실현 차원인지 아니면은 뭐 적어도 중기적인 고점을 본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의문스러워지는 그런 정도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5%를 전후해서 움직였는데 어느덧 1.3%를 또 하회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2월 말 정도에 급격하게 오르던 것이 지금 한 4개월여 만에 1.3%를 하회하게 됐는데 또 급격하게 하방으로 움직임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또 이제 요즘 이렇게 네. 월가에서 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 사람들 갖다가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뭐 FOMC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준만 하더라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점도표 얘들이 석 달 전에 1년 전에 몇 년 전에 어떻게 찍었더라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거나 네. 이렇게 3개월마다 이렇게 제시하는 또 경제 전망치나 인플레이션 전망치 이런 것들 표로 제시되는 거
이것도 지나간 걸 갖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허무합니다. 얘들도 몰라요. 뭐 다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도 모릅니다. 뭐 어떻게 다 전망을 하겠어요. 예, 예. 그나마 이렇게 우리보다도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그 쥐고 있고 또 뭐 뛰어난 모델이 있고 여러 이게 뛰어난 이코노미스트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연주님에도 그럴진데 네. 지금 마찬가지로 시장에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선 금리 동향부터 보시면은 2년물 보세요. 이때 이 풀쩍 뛰었던 게 그때 FOMC 때문이었습니다. 6월 FOMC에 6월 그때 13, 14 그 무렵에 있었다. 이거 뭐 2023년에 가서 갑자기 중간값이 2클릭이나 올라가서 금리 인상 2번씩이나 뭐 이런 식이고 연준 관계자들이 빠르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만 2년물이 훌쩍 뛰었고 당일날 이렇게 10년물도 좀 오르나 싶더니만 그다음 빠지고 나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30년이에요? 이거는 30년이에요. 예. 30년 그런 식인데 우선은 이제 30년 같은 경우는 2%도 이제 하회했다 이래서 이제 깜짝 놀래고 있고 자 이제 10년물 보시죠. 네. 10년물이 우선 여기서 지난번 어쨌거나 작년에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나서 꺾였기 때문에 한번 펼쳐봤더니만 적어도 1.45 라운드에서 기술적인 첫 번째 지지선이 이게 역할을 하나 싶은데 결국 밀렸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지금 이제 1.3을 갖다가 깨고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놀랬습니다만 1.3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조금은 더 밀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어제 밤사이 있었던 10분 차트 1.3 밑으로 쿵 내려갔다가 야 1.3 밑으로 내려간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하는데 왜 이러냐 하는 걸 갖고 이제 네. 설왕설래가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거론되는 이유는 쇼스퀴즈. 그러니 금년 들어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서 막 늘면서 그리고 또 워낙에 바이든 정부에서 세게 얘기하니까 연초부터 2조 2,500억 달러가 어떻고 또 뭐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6조 달러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야, 앞으로 찍어낼 국채가 얼마나 많길래 싶은 생각에 국채 매도 쪽으로 갔으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랐던 거죠. 그 세력들이 조금 이렇게 숏을 갖다가 닫는 결국 담아야 하는 되사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시장에 번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은근히 강한 가운데에 그렇죠. 금값도 최근 들어서 달러가 강하면 금은 반대로 약해지는 게 시장에 공식화된 어떤 상식인데 그것과는 달리 금이 다시 또 최근 들어서 힘을 내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리스크 오프로 조금 가는 분위기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은 시장에서 채권 시장, 미 국채 시장을 비롯한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에서는 네. 뭔가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고 안전자산 선호 이런 어떤 느낌이 네. 보이는 반면에 증시만이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자산 이런 최고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 간에 뭐 다른 아까 금도 언급했고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그런 어떤 조짐이 가격 지표를 통해서 보이는 반면에 증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어느 시장이 맞을지. 네. 아무쪼록 뭐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뭐 국채라든지 달러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 좀 긴장감을 가지고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의 이슈 어제 가장 큰 이슈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 모두 양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기존에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 우리가 네. 익숙해졌다라고는 하지만 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소문에 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우선 표를 보면 이런 네. 상황이죠. 지금 저 헤드라인은 깜짝 실적이다 파란불 400만 개미 드는 곡소리 저거 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인데요. 네. 400만 명이네요. 소액 주주가 그만큼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에서 안 가주니까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하는 얘기고 자 이거 수치 보시면은 뭐 어제 다 다룬 내용이겠습니다만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19% 올랐고 네. 뭐 시장 전망치도 상당히 뭐 일주 이상 상회 올라섰고
영업이익은 53.4% 전년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거. 어제도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은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는 기관 1조 4,400억, 연기금 7,500억, 외국인 1조 2,800억 전부 순매도. 그렇죠. 이걸 다 그냥 개인들이 누군가 받아줬겠죠.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도가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고 뭐 다들 또 이렇게 막 따지는 거 아니에요. 왜? 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뉴시스 저기 그건데 저 헤드라인을 갖다가 그걸 해왔습니다만 캡처해왔습니다만 정권가 3분기 호실적 지속 내년 연착률이 아니고 연착륙이겠죠. 뭐 요즘 언론들 뭐 오자 탈자 안 따지고 뭐 도대체 주어 동사가 뭐가 되는지 모르는 비문이 많고 이거는 좀 답답한데 왜 글들을 잘 못 쓰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망 이거는 이 매체의 작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폈던 또 조선일보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하면은 이미 선반영으로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앞으로도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매체마다 또 달라요. 전망도. 네. 이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니까 지금 똑같은 그걸 두고도 그래 결국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뭐 선반영해서 그렇고 뭐 4분기 앞으로 또 뭐 디램 가격 실적이 우려돼서 그것보다는 솔직해지자고요. 안 먹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이 와중에 특히나 이 가팔라진 이승재 대표님 가끔 말씀하시는 카지노 각도까지 만들면서 네. 이렇게 너무 올라와서 급격하게 올랐다. 네. 기술적 저항에 가고 그다음에 이 과매수 국면에 이때 빵 터지면서 샀던 세력들 이때 빵 터지면서 팔았던 게 역력히 보이는 이 과정에서 지금 개인들만 사 있는 이 시장에 실적이 아무리 좋고 앞으로도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를 떠나서 전년비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한 주식 갖다가 못 움직이게 해주는 거를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안 먹여주기 위한 거예요. 안 먹여주려고. 그렇게 팔아제꼈던 기관, 외국인들이 개인들 안 먹여주려고. 뭐 이렇게 말고는 이렇게밖에는 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너무 이렇게 가팔라진 각도의 종목들은 이렇게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몰빵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이렇게 종목을 들어갈 때마다 따지는 현재 이게 어느 정도의 과매수 국면인가 아직도 시장은 그렇게 과열되지 않은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과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데에서 개인들만이 그렇게 확 샀던 그것을 결국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안 먹여주겠다는 이런 논리로 가버리니까 오랫동안 이제 좀 깝깝해지는 그런 국면이죠. 그러니 지수는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도 다들 이렇게 좀 많은 개인 투자들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공감하는 최고의 전략은 싸 보이는 걸 갖다 사는 겁니다. 싸 보이는 거. 저가 매수, 예. 네, 가치 투자. 예. 네. 그래 싸 보이는 거, 너무 급하게 올랐던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보다는 싸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것을 찾는 거 이것이 그거죠. 전략 딴 거 없습니다. 싸 보이는 거 사서 바이앤홀드밖에 없습니다. 바이앤홀드는 주식시장 생긴 이래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수 자체가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중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정말 답답하게 뭐 상방도 막혀 있고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 또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라고 할 수 있는 디디 추신과 관련해서는 네. 상당히 큰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분들 혹시 나중에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되진 않을까요? 예, 어쨌거나 중국 네. 현재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한 가지입니다. 당에 부담이 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할 것 같으면. 그러니 민간 기업이 너무 커지거나 네. 빅테크 기업들이 뭐 데이터를 갖다가
중국 공산당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싫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 지금 디디 출신 같은 경우도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네. 심지어 뭐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조차도 지난번 못하게 했죠.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그 정도고, 석 달 전에 이미 상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게 이제 뒤늦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그냥 뭐 오케이 사인이 나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결국 사이버 안보 관련한 그런 쪽인데, 결국은 이 지금 그거거든요. 중국과 미국 간에 계속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것 중에 이유는 이제 서로 그겁니다. 그 얘기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 그 서버가 중국산이 아닌 외국산 서버로 갖다 놓는다면 그게 해킹을 당해갖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해킹 당하면은 중국 인민들의 여러 가지 이동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된다.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중국산 서버 갖다 놓은 데는 다 해킹 당하면 우리가 다 거들나겠네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서로 데이터 안보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며칠 전이긴 합니다만 홍콩 증시에서 기술주 섹터는 이미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기술주가 지금 최근 안 좋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상하이 지수가 동아줄에 지금 이제 목숨 걸고 있습니다. 이걸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당국에서 이것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식의 어떤 그 관리가 들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서도 중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밀리면 사는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의 연장으로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거 좀 한 달 전에 얘기긴 합니다만,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6월 7일 날 나왔던 얘기가 이거예요.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바잉 더 딥이니까 저가 매수를 함으로써, 그것도 ETF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 이제 관련한 기사들이 있는 거죠. 올 들어서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340조를 갖다가 한 6월 5일 그 무렵까지 계산했을 때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애널리스트들 얘기가 결국 또 시장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또 개인들이 들어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본다. 왜? 아직도 그만한 현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가치주니 성장주니 뭐니 고민하기 싫고, 어쨌거나 지수는 계속 오르더라 하는 데서 오는 개인들의 그냥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은 밀릴 때마다 34.3빌리언이면 340억, 이때도 354억, 이때도 905억, 이런 식으로 좀 밀릴 때마다 개인들은 그냥 즉각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런 게 당국에서 조금 슬쩍 어제 나온 얘기가 뭐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전 인민은행 나름대로 이렇게 말빨 좀 센 사람이 그런 분위기도 띄우기도 하고 해서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미중 간의 티격태격은 계속될 것 같고 한데, 심지어 CNBC에서조차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식의 기사도 내고 하는데,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찝찝하면 이런 거는 손 안 대는 게 최고입니다. 중국 쪽은. 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외환 시장의 변동성,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달러 인덱스 요즘에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고, 어제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8.4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1138원을 기록했는데, 오늘 NDF 여교 환율을 보자면 1140원을 웃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상단을 열어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거 1138원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막혀가지고 네. 딜러들 사이에 38선이라 그러던데 예. 어제 이제 38선이 뚫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는 아직도 요 진통입니다. 요 이 92.7 달러 인덱스 기준 이거 올랐어도 될까 말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미 이 구름대 안에 들어섰어요. 구름대 안에 들어섰다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간다고 봅니다. 네. 간다고 보는데, 조금 여기도 이제 금년 들어서 달러 약세
달러 약세 쪽으로 달러 숏으로 이렇게 배팅했던 세력들의 숏스퀴즈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요. 이 선도 열렸고 그래요. 지금 경민 앵커 말씀하신 어디까지 열어둘까가 이제 고민입니다. 그러게요. 우리로 보면은 열어두는 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160원대 초반까지는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이제 1140원을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60원대 초반까지는 뭐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1140원이라는 숫자가 그야말로 2003년부터 2003년까지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족보 있는 서울 외환시장의 중심 환율이기 때문에 이 레벨이 돌파되었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좀 인정해 주고 뭐 유로 달러 환율은 조금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없지 않은 있습니다만 이 달러 강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150, 60까지 한번 이렇게 환율이 더 올라가는 그 와중에 과연 우리 지수는 얼마나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요걸 또 한번 엮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네. 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미국은 잘 견뎌냈고 FMC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제 이제 좀 그런 상황 하에서 일단 3,300대 안착하는데도 시간은 좀 걸린다는 것은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